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비욘디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자주 등장하네요. 앞 시간에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박현아 선생님, 동접자가 뭐 500명을 돌파하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시간도 아주 특별합니다. 저희가 늘 이제 심각한 질병 위주로 많이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조금 소프트한,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실버 성형이죠, 선생님? 네. 네. 자, 제 옆에 계신 분은요, BIO 성형외과의 박동만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선생님 고마워요. 네,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 요새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건강 관리를. 아니요,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 늘 뭐, 실버를 이제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네. 나도 이제 실버로 접어들고,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조금씩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제가 성형외과를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좀 어색해 하시죠. 아마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진짜 비욘디 창설 이래로 성형외과 선생님을 제가 진행한 적이 아마 거의 없는데,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이 요새 그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뒷광고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선생님하고 지금 저희가 무슨 뭐 상업적인 거래로 만나지 않잖아요. 네. 홍 선생님 뵙는 게 아마 난생 두 번째인가? 거의 그러니까 예. 직접 뵙는 거는 두 번째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저희 아이들끼리 이렇게 친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끼리. 가족끼리 친하고 또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존경받는 일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 갔는데요. 예. 그 김정훈인가 어떤 그 의사분인데 예. 그분이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장학금 줘서 아주 고맙게 공부했다고. 예.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버 성형의 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형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뭐 10대, 20대만 연상하는데요. 이 꽃중년이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성형도 아주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것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수술하는 게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동기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젊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것은 눈을 바꾼다거나 코 모양을 바꾼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뭐 물려받은 뭐를 체인지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고 실버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육아도 끝나고 애들도 다 키운 다음에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 모양을 바꾸겠다가 아니고 그동안 힘들고 지친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아가겠다. 이야. 오로지 거울 속에 있는 옛날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선생님이 성형외과 의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92년도에 전문의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28년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성형외과의 많은 분야 가운데서도 선생님이 특히 이 실버 성형 쪽을 또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죠. 내가 전문의가 92년도에 되고 95년도에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거의 모든 선배들이 눈, 코 성형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배들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도저히 내가 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문 이제 리프팅 수술, 뭐 좀 젊어지는 수술, 안면 거상술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사실 모든 걸 박차고 미국 가서 공부를 새로 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는 사실 내가 4년 동안 안면 거상 수술을 단 한 번 보고 졸업을 했어요. 아하. 그런데 미국을 가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매일 이루어지는 수술이 실버 성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아마
그나마 오랫동안 또 대한민국에서는 실버 성형하면 그래도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네요. 그 당시에. 뭐 성견지명이라면 성견지명이고 또 걸출한 선배님을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형님 또는 누님의 문제일 수 있네요. 자, 그분들의 성형을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든 물어보세요. 자, 그 전에 선생님 병원은 참 어디 있는 거예요? 신사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어, 신사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건물. 근데 병원을 뭐라고 불러요? BIO 영어로도 있던데요. BIO인데 원래 BIO란 단어가 독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그래요? 원 발음이 BO예요.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바이오로 되었고 그렇죠. 우리 한국에 이제 등록하면서는 BIO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고. 네. 그러니까 신사역 사거리에 있는 예. BIO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예. 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신 지는 28년이나 됐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실버 성형, 주로 이 안면 거상, 주름 제거하는 이 예. 당기는 이 미용 시술을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준비한 예. 슬라이드 볼까요? 실버 성형의 대표적인 모습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네네. 앞에 있는 게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분이? 예, 이렇게 잠깐만요. 이분 근데 지금 이게 뭘? 이분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할 부위를 표시한 표시를 하긴 디자인한 했지만, 부분이고 펜으로 그리긴 했지만, 예, 야,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다. 예, 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예. 결론이 이렇고 이제 좀 먼 길과 과정을 거쳐야겠죠. 지금 식탐의 제왕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같은 분이란 얘기인가요? 같은 분이에요. 이야, 드라마틱한데. 심지어는 30년 젊어진 것 같아라는 환자들도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대단합니다. 저희 직원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업데이트해서 보내주시고 있어요. 이분은 얼굴을 공개해도 문제 없는 예, 거죠? 전혀 문제가 아주 자랑스러워요. 이건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걸. 대단합니다. 예. 진짜 대단한 변화인데. 예. 자, 이걸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얼굴에 절개를 하고 네. 그 문제가 있는 부위를 하나하나 분리를 해야 돼요. 땡겨보세요 하면. 네. 피부와 네. 근육, 또 근육층도 어느 부위 해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다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박리를 해요. 박리라는 거는 이제 얇게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늘어나는 걸 위로 당기고 남아도는 것을 잘라내고 다시 안쪽에 있는 저 스마스층이라고 하는데 네. 안에 있는 저 스마스층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요약하면 이러한 시술을 거치면 이야,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버 성형을 대표하는 시술인가요? 대표하는 수술이에요. 안면 거상술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가요? 그렇죠. 현대 과학에 있는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수술. 보통은 이제 나이 들어 보이고 주름 얼굴 처지고 할 때는 피부과 가서 간단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필러 실리프팅 등등이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하다. 그렇죠. 이 효과를 100으로 봤을 때 다른 무엇은 아무리 많이 해도 20, 30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또 이 시술을 했을 때 그 유지 기간이 한 10년이라면 그 밖에 어떤 것을 해도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가장 전통적이고 제대로 된 수술이라 하는 것은 안면 거상술.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한자어인 것 같아요. 얼굴이고 안면은 거상, 위로 당긴다는. 위로 당긴다. 그렇죠. 위로 당겨 올리는 수술. 근데 아까 그 보여주신 그 그림은 예. 근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여니까 절개하고 좀 부담스럽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 부담이 없는지를 앞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가 사람을 멀리서 보면 주름은 보이지 않는 위치, 예를 들어 10m, 20m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주름뿐만이 아니고 얼굴에 볼륨이 없으면 나이가 있게 보여요. 그렇지. 또 멀리서 봐도 처져 보이면 나이가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쪼그러들거나 볼륨이 그렇죠. 없이 또 아래로 처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게 보여지는 3대 요소가 주름, 볼륨 감소, 처짐,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주름은 원인이 주로 계속해서 찡그린다거나 웃거나 하는 우리 표정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 근육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주름이 오고, 그렇죠. 또는 햇볕에 자꾸 노출이 되면은 잔주름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또 간단한 방법은 보톡스나 필러.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서 봐서 얼굴이 뭔가 야위어 보인다. 그럼 빈티나 보이는 그런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방 중에서는 피하지방, 피부 밑에 있는 두툼하게 깔려있던 이 지방들이 얇아지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골이 상접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되어 가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랫배나 이런 데 남아도는 지방을 주사기로 뽑아서 얼굴 부위로 주사를 해줘요. 아니면은 더 간단하게는 필러라는 약품이 있어요. 채워준. 필러라는 것은 얼굴을 뭐 채워준다는 의미인데, 그런 채워주는 주사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한 이 처짐이 왔을 때는 그 중력에 의해서 수십 년간에 의해서 내려온 거, 또는 급격하게 얼굴이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인데 뼈 수술을 해서 안에 볼륨이 급격하게 감소됐다. 그러면 다이어트 했는 사람이 옷이 갑자기 크고 축 처지듯이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런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사람도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처짐 현상은 예. 보톡스나 필러로는 커버하기 되지가 어렵다. 않죠. 예. 처지는 거. 처지는 거는 당겨 올려야 돼요. 주름이나 필러, 주름이나 뭐 볼륨 감소, 이것은 보톡스나 필러도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그 난공불락의 그 그렇죠. 과제인데 요 두 개보다 이게 좀 예. 이게 은근히 늙어 보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처지는 게. 근데 요거는 피부과에서는 그 열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구워주는 뭐 열로 하면 일시적으로 레이저들 많이 하잖아요. 일시적인 수축이 와요. 또 열을 가하면 일시적으로 스웰링, 부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붓거나 수축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좋아져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해요. 대개는 부기가 빠지는 3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은 뭘 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다시 원상으로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할 여력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계속 버텨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써마지나 뭐 울세라 그렇죠. 치과에서 하는 게 그런 단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저희들 경험으로는 써마지 울세라를 10번, 20번을 해도 당기는 효과의 절반도 못 미쳐요. 이야, 그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야, 그러니까 이 안면 거상술이 이제 오늘 주제의 실버 성형을 대표하는 성형외과 수술인데, 그렇죠. 또 이걸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오시고, 예. 근데 요게 수술이라는 단점은 있으나 효과는 아무튼 강력하다 지금 그렇죠. 얘기네요. 옷이 헐렁해져서요. 다림질을 아무리 해도 옷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옷을 줄이려면 다시 박음질 했는 걸 다 타서 다시 잘라내고 박음질을 해야만 제 몸에 맞는 옷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야. 울세라나 뭐 써마지 이런 걸 하면 다림질을 계속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줄어들지는 않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밀가루 같은 반죽을 해도 처음에는 두꺼워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두께가 감소를 하고 두께가 감소하면 옆으로 퍼지게 돼요. 그렇죠. 이 피부도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대개 한 20대가 지나면 25세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노화의 길로 간다고 보면 1년에
피부의 두께가 0.6%씩 계속 줄어들어요. 오. 그러면은 피부가 줄어든다는 것은 옆으로 퍼져서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길이도 1년에 한 1mm씩 자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웬일이에요. 요즘 서울표는 이렇게 1년에 1mm씩 피부가 늘어난다. 그렇죠. 1mm씩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다. 그럼 늘어나- 10년이면 1cm가 늘어난다. 그렇죠. 한 아이고. 10년 동안 늘어난 걸 처리하려면 적어도 한 1cm 정도는 잘라내야지만 10년 전 모습쯤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데이터가 있군요. 예. 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보면 젊었을 때는 13, 나이가 들면은 16 이렇게 길이에요. 이렇게 쭉 쳐지는구나, 이렇게. 이 모습으로 가려면 적어도 여기에 한 3cm 정도의 피부는 잘라줘야지 20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피부가 2, 3cm는 늘어난다. 그렇죠. 이야. 그 다음에 네.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노화의 속도가 또 다 달라요. 오. 젊었을 때는 정말 시속 뭐 2, 30km 천천히 노화가 되는데 나이가 점점 증가할수록 시속 50km, 시속 60km 점점 증가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와.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나이 들게 보이게 하는 요소가 적어요. 주름도, 볼륨도, 처짐도 덜해요. 쉽게 말해서 나이를 들게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오. 나이가 들수록 그 재료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 그 나이 들게 보이는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네. 주름도 없애줘, 볼륨도 회복시켜주죠, 처지는 것도 당겨 올려놓죠. 그러면 다시 그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질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셨네요. 사모님이. 익숙한 성함이 있는데요. 예. 네. 수술을 왜 하나요?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아니, 그 사모님이 지금 근데-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약간 좀 삐딱한 질문을 아니, 하시는데, 사실 반론을 좀 제기하시죠. 예. 네. 그 실버 성형이라는 것은 아니, 근데 저런 질문도 일리가 여러 있어요. 가지 네.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뭐 재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재혼하기 전에 옛날에 내가 결혼할 때 모습은 이게 아니야. 옛날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뭐 노력하면 완전히 옛날 모습은 안 되지만 잃어버렸던 그 세월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사업하는 분들 대부분 CEO 정도 되면은 뭐 제 나이 이상 뭐 좀 지긋하신 분들인데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파트너를 만나기가 좀 맞아요. 조금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 관리를 그렇죠. 못한 듯한. 예.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CEO 분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옛날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버 성형이 절대로 그 뭐 자연을 거스르거나, 사치가 아니에요. 사치라든지, 옛날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뭐 아니면 인위적인 뭐 이게 절대 아니고 일종의 인지상정이고 자기 만족이고. 또 드문 예지만 네.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거나 예? 바람? 예. 뭐 그러면 네. 아 이거 내가 또 뭐 부족해서 그런가? 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안타깝네요. 실버 성형은 그냥 성형이 아니고 음. 성형 플러스 정형, 많은 기능도 회복시켜줘요. 사실 나이 들어서 처져 내려오면 시야도 좁아져요. 근데 성형을 해서 시야도 좋아지죠. 기능도 좋아지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 뭐 조금 전에 뭐 남편 문제라든가 뭐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컨피던스가 생겨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그 행복이라는 게,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어마해요. 또 그러니까 저희는 성형에 대한 어떤 편견은 없다는 얘기죠. 그건 극복을 해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네. 제 또래 분인데 자기 어머님이 수술하는 걸 급격하게 말렸어요. 그분이 네. 70대 후반이에요. 네. 말리고 하다가 그 의지를 못 꺾고 80에 수술을 하셨어요. 80에. 근데 그 어머님의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자식들이 진작 시켜드릴 그게 제 걸 내가 왜 그걸 말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는 이제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 남사스럽게 뭐 이 나이에 그렇죠. 뭐 왜 예, 하시느냐 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모님 그 날아갈 듯한 그 행복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분은 85세에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음, 진작 하시고 싶다 할 때 못 시켜드린 걸 정말 막 천추의 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 음. 저희 부모님도 필요하다면 좀 해야겠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 하면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도 살짝 옛날에 하긴 했어요. 근데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죠. 예. 그 만족도는 네. 뭐 젊었을 때 저희 눈코 부모님 수술하는 것보다 그럼 훨씬 선생님께 한번 좀 모시고 아니 뭐 저 절대로 뭐 할인하고 이러면 안 되고 예. 예, 원래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 음. 따님도 들어왔어 따님도 좀 재현이 딸이 공부 안 하고 이걸 보고 예, 있네요. 우리 공부하다가 저 보나? 따님은 지금 잘 다니고 있나요 학교? 예, 본과 3학년. 본과 3학년 예. 네, 서울의과 대학의 그 또 제 먼 후배입니다. 네, 따님도 정말 잘 키우셨고 아드님도 훌륭하고 네, 오늘 가족 방송이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 사모님의 따님의 뭐 다 와서 응원하시고 그래서 이 실버 성형은 네. 수술 시기가 음흠. 빠를수록 좋아요. 아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근데 물어봤어요. 몇 살 때 하냐? 빨리 하라고 이게 꼬댁해서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주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빠르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50 전후를 해서 갱년기 전후로 50 전후로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50대 때에 수술을 49에 수술을 했다.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40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100년 동안 40대의 모습을 2번 영위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비유가 되나요? 60대에 수술을 하면은 100년 동안 50대의 모습을 2번 사는 거예요. 아 그럼 기왕이면 40대로 살고 싶지. 기왕이면은 수술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네. 빨리 하는 게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모습을 100년 동안 2번 산다고 생각해요. 이야, 선생님 지금 이 멘트 아주 좋아요. 예. 문학소년 나는- 같으세요. 딱 좋아요. 네, 이런 딱 와닿네. 이해가 되시죠? 기왕이면 40대, 50대보다, 그렇죠. 60대보다. 젊었을 때 해야지. 그러면 마지막 70이 되셔도 70대의 모습이 없어요, 이분은. 오호. 마지막 70대에도 60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10년의 터울을 두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30대, 40대로도 아주 더 젊게 보이기도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거다. 너무 그 정도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글쎄, 그거 좀 이상해요. 그 정도를 당겨달라는 분은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 가지 수술이 아니고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수술이 계속 접목이 되면은 더 멀리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하는 그 실버 이 성형 보통 몇 살 때 많이 합니까? 지금 이 예를 들어 안면거상 수술 대개는 60대 되기 전, 그 다음에 또 한 큰 그룹이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뼈 수술을 많이 해요. 아 맞아요. 턱 깎고 뼈를 하는 거. 깎아서 볼륨이 줄어들면 아. 쫙 늘어났던 연조직들이 두꺼워지면서 아. 급격하게 쳐져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양악 수술이니 뭐 그렇죠. 이걸로 깎는 분들. 그거 하면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해서 몸이 홀쭉해지면 옷이 남아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뼈를 수술해서 내부의 볼륨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남아돌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좀 처지겠네. 그렇죠. 심하게. 20대든 30대든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급격하게 쳐져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울세라도 해보고 써마지도 해보고 실리프팅도 해보고 온갖 수술을 다 해보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안면 거상 수술을 하러 와요. 야, 또 일리가 있네요. 거상 수술을 하지 않고는 거상 수술을 통해서 피부와 연조직이 제거되지 않고는 그 비율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갱년기, 그러니까 50 후반. 그렇죠. 환갑되기 전에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윤곽 수술을 한 사람. 그 두 그룹이 이제 피크고. 그렇죠. 그러나 뭐 중간에도 일찍 하려면 얼마든지 좋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하루라도 더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수술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 아까 80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80세도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얼마든지 뭐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우리 이렇게 집사람도 들어왔네요. 여에스터. 제 지인 수술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엄청 젊어지셨어요. 오늘 그냥 이 집안 방송을 하네요. 다 들어와서. 이 네. 화면에 보이는 분이 네, 누구죠? 젊은 분인데 저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어하, 왜요? 윤곽 수술을 해서 축 처져 내려온 거예요. 아. 원래 모습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에요. 좀 올라갔는데. 젊은 사람이지만 정말 이렇게 내려가. 예, 안면 거상을 해서 다시 내려온 조직을 당겨 올린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다시 올라가. 그 얘기는 이 안면거상술이 나이하고는 젊은 분에게도 관계없어요. 할 수 있는 거다. 여기 예. 깎은 분 특히. 예. 네. 야, 그다음에 배우네요. 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얼굴이 매끈해요. 근데 네. 나이가 들면 좀 울퉁불퉁하게 돼요. 그 이유가 우리 여기 해부학적 구조가 유지인대라는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뼈에서부터 촥 밖으로 해서 조직이 처지지 않도록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군데군데 잡아주니까 그게 잡힌 곳은 처지지 않고 있고 그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은 처지고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울퉁불퉁하게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지인대가 약화돼서. 네. 그래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이 유지인대를 잘라서 다시 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유지인대라는 게 있군요. 예, 이렇게 뼈에서부터 이렇게 조직 잡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처지지 않도록. 네, 인대라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질긴 네, 질긴 조직이죠. 잡아당기는. 예, 네. 잡아주는 동아줄 같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조직. 얼굴 피부 아래 이렇게 쫙 있다. 뼈에 붙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반드시 처지면 이 부분을 잘라서 쭉 당겨 올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처짐의 정도가 우리 얼굴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덩어리가 아니고 네. 피부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고 또 근육층이 있고 그래서 음. 수술을 하면 모든 층별로 다 분리를 해서 당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처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야, 그렇겠네요. 제일 멀리 있는 제일 무거운 피부층은 제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처져요. 아하. 피부층은 그나마 좀 안쪽에 있고 근육층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라고 하는 층은 안쪽에 있고 근육이 있고 하니까 좀 처짐이 덜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당겨주면 안 되고 피부층 많이 처지는 층은 좀 더 비율적으로 많이 당겨줘야 되고 스마트층은 좀 적게 당겨줘야 되고 아하. 이렇게 처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할 때도 층별로 다 분리를 해서 이 5개나 층을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야, 그럼 이거를 그냥 일적으로 저는 잡아당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네요. 하나하나 분리해서 층별로 요 조직은 1cm 당기고 요 조직은 2cm 당기고 다 그렇게 비율대로 당겨야만 그 비율이 맞아 들어가요. 저는 의과대학 성형외과 공부할 때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학생 때는 이런 걸 안 배우고 학생 때는 안 지금 가르치는구나.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이야, 상세하게 가르치죠. 5개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당긴다는 거.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박리라고 수술 범위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청소를 해도 어디까지 청소를 할 것이냐, 이 박리 범위, 수술 범위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40대에 수술을 하느냐, 50대에 하느냐, 60대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네. 그 범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허. 또 스마트라고 이 근육층을 박리하고 조작을 해야 되는 범위도 20대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도 되고 30, 40대는 이 정도로 5, 60대가 되면 목에 있는 구조물까지 절개를 해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당겨주는 과정을 거쳐요. 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수술이 이루어져야지.
선생님, 우리 집사람 아시죠? 잘 아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자기는 언제 할까요? 물어보는데, 아니, 언제쯤 하면 될까요? 아니, 집사람은 이 예수, 광대뼈 때문에 예수 탄력은 선생님은 지금 좋거든요.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나이에 비하면 좋은 편이죠.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죠? 예. 근데 본인은 젊었을 때 이 광대뼈 나오고 얼굴 통통한 게 좀 컴플렉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플렉스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젊게 보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이게 사람 그게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핵심인데, 네. 사람이 피부가 얇으냐, 피부가 두꺼우냐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는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얇은 피부의 대표적인 것은 서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두꺼운 피부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에요. 어허. 이 얇은 피부는 나이가 들면 주로 주름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또는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는 야위어지는 방향으로 노화가 진행이 돼요. 네. 반면에 두꺼운 피부를 가진 사람은 처지는 게 주 모습이에요. 축 동양인들은 처져 보이죠. 우리 오.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처져 보여서 팔자 주름이 생기거나 여기 주름이 생기거나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커져요. 젊었을 때보다가 얼굴의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는 쪽으로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근데 얼굴이 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얼굴이 큰 건 안 좋아지죠. 볼륨감은 있어야 되지만 얼굴이 커 보이는 건 그렇죠. 요새는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나 뭐 시술을 통해서 원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실버생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사람 주름이 생겼다. 그러면 박피라든가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볼륨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뭐 아랫배나 허벅지 이런 데서 지방을 주사기로 채취해서 지방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또 뭐 요즘은 약물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 필러를 넣어주거나 네. 이렇게 하고. 볼륨이 증가한 사람은 가장 손쉽게는 얼굴도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 여기도 지방 흡입이 돼요? 네. 이야. 지방 흡입을 그냥 복부 지방 하듯이 흡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레이저를 넣어서 지방을 녹여서 흡입해내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얼굴을 지방 흡입하면 급격한 볼륨이 줄어들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윤곽 수술을 해서 볼륨이 줄어들면 처짐이 발생하듯이 이것도 처짐이 생기게. 지방 흡입만 하면 또 처짐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결국은 거상 수술을 해야만 또 비율이 맞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볼륨이 증가했거나 처져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만. 근데 그 피부가 얇다 두껍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되게 보면 알아요? 알죠. 그게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면 아나요? 홍생님은 저보다 피부가 얇은 편이에요. 맞아요. 저 얇은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웬만해서 주름이 잘 생기지 않아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눈가 주름, 뭐 입술 주름, 주름이 굉장히 생기는 쪽으로. 근데 이제 봐서도 알 수 있고 만져서 이게 만져서도 알 수 팽팽하면 있고. 두꺼운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야들야들하면 얇은 피부가 거고. 두꺼운 사람은 모공도 커요. 저는 모공이 좀 큰 편인데 모공도 크고, 피부가 얇은 사람 모공도 굉장히 가늘어요. 자, 그렇게 구분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질문이 많은데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 드릴게요. 자, 예. 또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선생님 병원에서 하는 이렇게 피부층을 박리하고 스마트층을 박리해서 층별로 당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되도록. 아하, 야. 이게 저희들이 하는 대표적인 수술이에요. 네. 되게 여기를 분리하지 않고 이걸 같이 당기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지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 펴지지가 않아요. 안에만 펴지고 바퀴 덜 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그게 이제 전문가의 노하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층을 박리하는데 유지인대라는 게 여기 있어요. 유지인대를 넘어서까지 박리를 해야만 이게 쭉 당겨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유지인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당겨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인대 넘어서까지 박리를 해서 네. 층별로 당겨주자 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디자인했는 모습이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수술이 두렵다는 게 글쎄 좀 흉터가 남을까 봐 그러는데, 글쎄 이렇게 여니까 절개를 하니까
이분이 절개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절개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한 부위예요. 네. 수술 후의 모습이에요. 절개 우와. 흉터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확대된 모습에도. 왜냐하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 대단히 죄송한데, 네, 이거는 제일 잘 된 케이스만 아니에요. 갖고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예.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야. 이 정도의 흉터도 여기에 있으면 알아보게 돼요. 그렇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흉터가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귀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귀에 있구나. 경계선에. 귀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 얼굴에서만 흉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심리학 테스트에 화면 앞으로 무슨 곰이 맞아, 지나가도 모르죠. 우리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 곰을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흉터가 있어도 사람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진이잖아요. 이거는 사진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인식이 안 돼요. 올림머리를 해도 음. 이 흉터를 가족이나 친구한테 들켰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야. 수술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절개해서 흉터가 생길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흉터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야, 대단한 기술이네요. 반대편. 네. 반대편도 예. 전혀 모르겠네, 진짜. 얼굴이라면 보여요. 어, 귀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야, 그렇게 라인을 넣는 거구나.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이마. 이거는 아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건 여기죠. 턱 뺨을 턱하고, 당기는 거고, 목, 목 이거 당기는 이건 이제 거고. 이마. 이마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음, 어딘가를 잘라내야지 돼요. 그렇죠. 이마도 쭈글쭈글 늘어났는 피부를 어디에서 잘라내고 팽팽하게 당겨줄 것이냐. 되게 헤어라인 쪽인가 보다. 헤어라인 또는 두피 속 뭐 그렇게 하는데 네. 사람들이 두피를 절개하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여기보다가 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가 더 왜냐하면 안전하다. 굉장히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것이 우리를 프로텍션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얼굴은 중요한- 사실 신경도 그러니까요. 중요한 혈관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더 위험한 곳이에요. 이마는 사실 수술 시간도 얼굴 시간의 3분의 1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요. 훨씬 빨리 이루어져요. 이쪽이 더 간단하다. 훨씬 더 합병증의 발생 빈도도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또 어허. 이마 수술은 일석오조, 일석육조의 효과를. 이게 그 뜻인가요? 예. 이마 주름 없어지죠. 음, 눈썹이 처져 있는 거, 음, 눈가에 주름 없어지죠. 음, 미간 주름 없어지죠. 콧잔등에 있는 주름 없어지죠. 또는 이마가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마를 축소도 시킬 수 있고 한 번의 수술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기니까 위로 당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 아까 보여주신 안면 거상술은 여기 쪽이고 예. 지금 이마 거상술은 여기인데 주로 여기 근데 이거를 여기를 당길 때 이쪽에 라인을 넣고 당기는 건데 예. 그거는 이 아래쪽에는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 모양이네. 여기는 전혀 안 오죠. 전혀 아니다. 이 아래쪽은 여기를 영향을 경계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로 위아래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따로 예. 가야 된다. 예. 그렇다네요. 이 광대뼈라는 게 또 담장 역할을 거의 해요. 그러네요. 아래쪽 위쪽으로. 네. 그래서 근데 수술 자체는 이 위가 더 간단하다. 간단하고 훨씬 위험성도 적어요. 합병증도 적고 모든 그게 회복도 훨씬 더 빠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넣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두피 속으로 할 수도 있고 헤어라인 따라 이마가 넓은 사람은 여기를 절개하고 이마 피부를 잘라내는 거고 이마가 좁은 사람은 여기를 절개해서 뒤로 당겨서 이마를 오히려 넓게 만들면서도 수술을 할 수 있고 네. 아하. 또 두피 속을 절개해도 눈가 쪽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깥쪽을 좀 폭을 넓게 잘라내고 가운데가 문제 있는 사람은 또 가운데 부분을 좀 말리죠. 이게 여기까지 당겨오는 거예요. 어디를 당길지를 보고 결정을 그렇죠. 하는 그 사람 거예요. 문제가 주로 어디냐에 따라서 잘라내는 폭을 좀 더 넓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피를 잘라내는 거는 그것이지만 이 수술의 핵심은 또 우리 이 부분에 하는 근육이 있어요. 찡그리는 근육, 미간, 눈살 찌푸리는 여러 가지 근육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작용을 못하게. 그래서
이마 수술은 한번 하면 적어도 한 20년간은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20년간. 예. 야, 그 정도로 오래 간다. 이마 수술은 제가 지금 전문의가 된 게 28년이고 이마 수술을 2번 해본 경우는 거의 한 2~3명 이 정도고, 안면 거상 수술은 10년, 13년, 15년이 지나면 다시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 이마는 한 번 했는 사람이 또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증상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마 수술이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찡그리는 근육을 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찡그리지 않고 거의 밝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이마를 당기나 이마 거상술을 하면 그 눈이 처지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나이 당연히 들면 되죠. 눈이 살짝 처지잖아요. 당연히 되죠. 눈썹이 처져 있는 게 올라가니까 대부분 눈 수술했나? 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요. 예. 아하, 이 사람도 눈이, 이마를 당기 야. 올렸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네. 쌍꺼풀 수술 한 건 전혀 아니다. 하지 않아요. 여기는 손이 되는 곳이 아니죠. 이 수평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 당겨 올린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쌍꺼풀 라인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이런 주름들이 다 예. 팽팽하네요. 네. 야, 이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그러면 이마 거상술만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한 거예요? 아래쪽도 했죠. 둘 다 한 거예요? 예. 야. 실제로 또 여기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흉터도 예. 이마 거상술도 안 보인다. 그렇죠. 이것도 미용실에 가도 미용사도 이건 발견 못해요. 이야, 그러네요. 이마가 넓은 사람은 여기를 잘라주면 좁아지는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럼 맞춤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처진 눈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마서 잘라줄 수도 있고, 눈썹 위에서 잘라줄 수도 있고, 눈썹 아래쪽으로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도 자를 수 있고, 네. 늘어났는 피부는 반드시 좀 잘라내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눈 아래쪽 하안검이라고 하죠. 요것도 다른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는 또 눈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제 제일 처음 한 건 안면 거상, 두 번째는 이마 이마 거상, 거상. 이제는 세 눈. 번째 눈. 그래도 남는 문제들은 이 속에 있는 문제. 눈 주변. 예. 이걸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이마 거상으로. 당기면. 예. 네. 거의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로도 이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눈썹 위에 피부를 잘라서 당겨 올리기도 해요. 그래요. 여기를 그렇죠. 잘라서 예. 소규모로. 예. 이야. 또는 눈썹 아래쪽을 잘라서 피부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늘어나는 피부를 아래쪽에 상안검이나 쌍꺼풀. 위에 눈꺼풀 여기를. 그렇죠. 예. 근데 눈썹 위아래 절개하는 것도 흉터는 안 보인다. 흉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겠죠. 야, 정말 여러 가지 기법이 가능하네요. 네. 그 다음에 눈 밑. 눈 밑은 요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 이 지방 조직만 어떻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까지 늘어졌는 사람은 절개를 해서 피부도 이렇게 좀 팽팽해지도록 잘라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네, 하안검 성형도 아주 중요한 실버 성형의 하나다. 그렇죠. 예. 네. 누구나 또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심술보 이렇게 두둑하게 있는 예. 분들. 예. 네. 지방을 어떻게 해주거나 아니면 피부까지 처리를 하거나. 네. 야, 딱딱 와닿아요. 제가 설명해 주시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는 피부 늘어짐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조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젊게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지방만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눈 안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도 아무 표시가 없는. 야, 요 세 가지가 중요. 그렇죠. 이게 지방 재배처럼. 밖에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눈 안쪽이에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요. 안쪽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피부 절개를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눈썹 따라. 이건 좀 심할 때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절개를 해야 적어도 되니까. 50대, 60대쯤 돼서 이건. 그때는 절개를 해야 한다. 예. 네. 다크서클도 있나요? 그리고도 문제가 남거나 아니면은 30대 아주 젊은 시절에는 네. 초기에는 꺼진 부분에 살짝 지방을 이렇게 뿌려서. 자기 거. 그렇죠. 자기 매끈하게. 뱃살.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뭐 한 10분, 15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간단한 걸로도
굉장히 딜레이 시킬 수 있어요. 미세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직원의 어머님인데 네. 수술하기 전에 이제 디자인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죠. 불만이 있는 곳, 수술해야 될 부위를 다 표시를 합니다. 그냥 누워버리면 어디를 수술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표시를 하고. 네. 그다음 수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 다음 날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샴푸를 해요, 이렇게? 예. 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루 병원에 계시다가 그 다음 날 샴푸를 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야, 아니. 그 다음에 최종 수술 전후 모습이. 야, 아니 하루 만에 저런 정도의 일상이 가능하다. 예.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그렇죠. 붕대도 푼다는 얘기인가요? 샴푸도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절개를 하고 꿰맨 자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희들이 배울 때 가장 좋은 소독약이 물이에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물 닿으면 안 된다고. 그거 정말 잘못된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은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배울 때 과장님한테 혼나는 게 환자가 샤워 안 하고 오면 혼이 나요. 어떻게 티칭했기에 환자가 물을 겁내느냐고. 모든 세균이 있어요. 씻어내서 희석시켜주면 절대로 염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자한테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비눗물로 샤워를 하라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네요. 식탐의 제왕님이 성령의 신세계를 체험했다. DNA 은하 추글리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베리타스 주님이 통증이 없나 보다. 내 사랑 본보님이 5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차랭커님이 엄마가 딸로. 지금 다 이렇게 격찬을 보내고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 이야, 선생님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왜 젊고 이렇게 활기차고 예쁘게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좀 헤아려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이런 그 수술이 근데 이제 얼핏 선생님이 너무 좀 적나라한 이 여느 사진을 갖고 와서 약간 좀 거부감도 있다 뭐, 야, 이게 저렇게 이러는데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마 수술은 1시간. 1시간? 예. 눈 수술 1시간. 네. 아래쪽도 1시간. 네. 이 수술은 한 3시간, 4시간. 이게 역시 안면 거상술이 가장. 그렇죠. 이거는 부위가 하나 정도죠. 이거는 하나, 둘, 셋 정도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처리해야 될 부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마취는 어떻게 합니까? 마취는 이제 환자한테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개는 수면 마취를 해요. 잠시 한 5분 동안 주무시게 하고 2시간, 3시간 갈 수 있는 마취약을 여기 주사를 해요. 그러면 한 5분 있으면 깨요. 의식은 돌아오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수술하는 도중에도? 그렇죠. 통증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또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요. 어머님 주무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옛날 직원도 들어오셨네. 누군데? 김은정 원장님도 지금 수술하신 얼굴인가요? 아니 하시는데 얼굴 너무 좋으세요. 아니요, 저는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진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런 수술을 하면 다운타임을 회복 기간을 한 2주는 미니멈 잡아야 돼요. 멍이 들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은 수술 그 다음날부터 다 하셔도 돼요. 혼자 하는 일은. 누구 마주보고 해야 되는 일은 적어도 멍이 드는 시간은 2주는 감안을 해야 한다. 또 사람 주사를 맞아도 멍이 많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적게 드는 사람이 있고 그건 자기가 알아요. 보톡스 한 대 잘못 맞아도 한번 피멍. 멍이 잘 드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시간을 좀 더 3주. 일상생활하면서 멍이 별로 안 들어 이러는 분들은 2주만 해요.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2주 정도까지만 이렇게 사회생활 조금 꺼림이 있지만 멍 같은 것 때문에. 그러나 일상은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 문제 없다. 자기 집에서 하는 일은 다 하셔도 돼요. 밥 먹고 목욕하고 집 청소하고 뭐 다. 이렇게 절개했는데도. 야, 또 마취도. 통증 물으시는데 통증은 안 아프도록 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된다. 전신 마취 하는 경우는 5%도 안 돼요. 특별한 리퀘스트를 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신 마취가 필요가 없어요. 예, 아, 대단합니다. 또 심지어 저희들 수술 중에 환자가 목이 말라요 하면 우리 물도 마시게 해드려요. 수술하는 또 예. 의식이 다리를 있으니까. 움직이고 싶다면 다 움직이라 해요, 저희들은. 야, 아, 저도 좀 편견이 있었네요. 저는 이렇게 절개하고 당기고 이게 규모가 큰 수술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술이 아니네요. 예, 예. 하루면 일상이 가능하고, 예. 몇 시간이면 수술이 끝나고,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네. 어,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에요. 남용이에요, 전신 마취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시청자를 대신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왜 긴장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비용 문제도 좀 궁금해요. 이게 미용 성형이니까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병원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다 다를 예, 거예요. 근데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얼마에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가 규모가 크다면서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 아래쪽 안면거상하고 이마거상하고. 이게 좀 더 비싸죠, 그래도. 근데 여기가 한 800에서 1000. 800에서 1200, 네. 1000에서 1500. 네. 그리고 여기는 한 200 정도. 예, 2, 300 네. 정도 알고 있는. 네. 그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총 비용 개념이죠. 총 비용 개념. 예, 입원, 뭐 마취. 입원은 참 얼마나요? 입원은 되게 하루 해요. 하루만 해요? 예. 이것도? 예. 참 이것도 양쪽 다 해야겠네요. 좌우 다. 그렇죠. 붕대 안 하나 물어보는데요. 붕대 하루 하죠. 하루.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붕대하고 집으로 가세요 하기가 그러니까. 붕대하고 집으로 가기가 눈치가 보이니까 병원에 계시는 거지. 정말 네. 병원에서 무슨 케어가 필요해서 병원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네. 아, 진짜 돈이 이제 1000만 원 넘게 이제 들 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만족감은 무지 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선생님. 진짜 정직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거 하고 나면 10명이 하면 예. 반응이 되게 어때요? 한 몇 명이 만족하고, 몇 명은 긴가민가하고, 몇 명은 실망하고. 100명이 한다고 100 명이 치면 한다. 한 98명은 심지어 잠깐만요.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네네. 나 온갖 수술을 다 해봤지만 네네네. 이 수술만큼 만족도가 큰 수술은 처음이에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말씀은 100명 가운데 98명이 만족한다? 만족해요. 선생님, 이게 저희는 정말 만족해요. 정직한 방송을 모토로 해요. 아니, 정말이에요. 비용기는. 정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이름을 걸고? 예. 그럼 굉장히 정말이에요. 높은 퍼센트인데? 100명 가운데 98명 정도가 만족한다? 예. 보세요. 와, 컸던 얼굴이 작아지죠? 처졌던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 이게 눈에 보이게 모시고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가야겠네. 예.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예. 네.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 하시거나 과장할 뿐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여러 가지 편견에서 벗어나네요. 지금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쪽 헤어라인 절개할 때 머리카락이 나나요? 뭐, 탈모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머리카락이 이게 수직으로 나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15도 각도로 이렇게 나나요. 그래, 그 모낭을 따라서 절개를 해요. 절개하는 그 칼의 각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모낭을 파기를 되도록 안 한다? 안 하게 해야지 거기서 머리가 다시 자라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잔잔한 디테일도 또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두뇌 수술하는 사람들 있죠. 음. 항상 여기 쭉 흰 흉터가 남죠, 그분들은. 그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낭이 파괴되고 모낭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빨리 열고 들어가서 그거야. 빨리 두뇌에 예.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우리는 우리는 절개를 하면서 거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끝 하나를 또 안 그렇죠. 건드리려고 예. 절개를 넣는다. 예. 걱정하지 추구하는 마세요. 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멋쟁이에요, 정말. 네. 그럼 선생님 덕분에 어쨌거나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해한다. 비포 애프터가. 젊은 사람들. 근데 지금 그 김희은 님이 요즘 좀 싸지지 않았나요? 하면서 싼 병원은 못 믿을 것인가? 이거 예민한 질문인데, 성형외과 보면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이제 스펙트럼이 점점 커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있고, 예. 저는 비유가 될지 몰라도 이렇게 하고, 이 방을 청소를 의뢰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용역업체는 와서
아주 낮은 비용을 해준다는 병원, 그 음.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 열고 되게 보이는 것만 하고 그치. 또 좀 중간은 그나마 쓸고 닦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싼 업체는 이 기구들을 다 밖으로 내고 닦고 다시 이거 제자리에 놓는 그런 차이. 작업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요. 작업의 차이가 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야일수록 낼 돈을 제대로 내고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받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비교할 때 물론 싸면 좋지만은 대개 그런 경우 그런 함정이 숨어 있으니까. 작업량이 음. 달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의뢰해도 싸게 할 수도, 똑같은 뭐 사무실을 꾸며도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맞아요. 할 수도 있는 거하고 그 차이로 그냥 터무니없는 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터무니없이 싸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거는 맞아.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선생님이 지금 28년 동안 이 수술을 하고 계시고, 자, 그 일부 선생님 병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유령 수술 뭐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병원은 아니겠죠? 그 요즘 뭐 저 뭐냐, 뭐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그냥 선생님 아니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여쭙는 거예요. 네. 10년 전부터 벌써 수술실에 CCTV가 다 있어요. 진짜예요? 예, CCTV 10년 전부터 다 있어요. 야, 멋쟁이다 진짜. 환자들이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더라고요. 이미 10년 전부터. 예. 그만큼 자신 있고 그렇죠. 예. 당당하게 하겠다. 예. 당당이 아니라 어쩌면 후배 내지 제자들한테 맡기는 게 못 믿어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점을 찍고 싶지 이 점 하나도 삐뚤게 찍을까, 이야.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브라보. 믿음 갑니다. 예. 짱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10년 거예요. 전부터 CCTV를 다. 예.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유령 수술하면 안 되죠. 네. 자, 지금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아까 이제 대부분 만족한다 그랬는데 한 뭐 몇 프로는 만족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네. 내 기대에 약간 모자란다, 또는 누구나 얼굴이 비대칭이에요. 약간 더 비대칭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약간 더 당겨주거나 살짝의 뭐 보완이 또 가능해요. 그러네요. 예. 그 정도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쌍꺼풀이나 코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자기의 기대치하고 달라질 수가 근데 있어요. 이거는 그게 별로 없다. 이거는 남쪽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남쪽으로 갔어요. 진주까지 갔느냐 대전까지 갔느냐의 차이예요. 북쪽으로 가거나 뭐 인천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야, 비유 무슨 짱입니다.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비슷한 방향으로 갔는데 조금 덜 미쳤거나 한 거지. 그래도 시원한 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나 코 수술보다도 훨씬 이게 더 안정적인 수술이다. 안정적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일관된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네, 믿음이 가네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 선생님이 뭐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럼 모 외국 대학의 국가 원수도 수술하셨어요. 네. 뭐 국가에 그렇잖아요. 어디 아시아 어디 국가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들었는데 비밀은 아니지만. 사모님한테 들었나 제가? 그래요? 네.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아무튼 자, 오늘 비욘디 라이브 늦은 밤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네, 이 실버 상영이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실버 세대들도 힘내야 되고 또 힘낼 자격도 있고 정말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럼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것도 별로 없다? 옛날에 저희들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장을 담그면 뭐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네. 그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글 그건 아니에요. 정말 뭐 아주 쉽게는 외국 여행 가는데 뭐 비행기 문제가 생길 확률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레이트가 높은 거예요. 훨씬 더 그게 레이트가 높지 뭐 이런 후유증이 생길 레이트가 높은 건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아무튼 저도 많이 배웠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전문가 영역에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줄 늘 저희가 그냥 뭐 술만 마시고 이래갖고 몰랐는데 오늘 또 진짜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 네. 많이 배우고 늦은 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끝으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의 실버 성형을 기다리거나 준비하거나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주의사항. 여하튼 뭐 실버 성형이지만 누구나 자기가 실버라는 거는 인정하기 싫으실 거예요. 사실 나도 이제 내년이면 만 60 그러니까 환갑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 환갑. 젊은 사람들이 보면 나도 뭐 실버 축에 속할 것인데 마음은 아직 청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겉모습은 정말로 과학의 힘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호전시킬 수 있어요. 단지 실버 수술을 받으려면 갖춰야 될 자격은 있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아하, 본인이. 그렇죠. 젊은 사람 회복 속도와 나이 드신 분들 회복 속도가 달라요. 실버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꾸준한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장수하시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운동과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하. 건강만 유지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오늘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잘 부탁드리고. 예.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상업 협찬이라든지 요새 문제되는 뭐 뒷광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BIO 성형외과 신사역 사거리에 있죠. 우리 실버 성형을 전문으로 하시는 박동만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또 좋은 수술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